네, 지금 세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죠. 네네. 네, 열흘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구조는 계속되고 있고 네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도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식을 먼저 한번 예, 정리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월요일인 2월 6일이죠. 오전 1시 17분경에 시리아의 북서부와 접경한 남부 튀르키예의 가지안테프라는 지역에서 땅속 깊이 17.9km 지점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300명 가까이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2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들이 지진 발생 초기에는 나왔었는데 날이 바뀌면서 이 사망자 수가 계속 불어나서 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가까워지는 지금에 와서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15일 현재 파악된 사망자 수가 튀르키예에서만 36,217명 그리고 또 시리아 쪽에서도 5,900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 수는 뭐 양국을 합쳐서 11만 명을 훨씬 넘는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이런 집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튀르키예에서만 어린이가 460만 명, 시리아 어린이가 250만 명 이상이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엔의 유니세프나 국제구조위원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 그리고 또 각국의 중앙 및 그 지방 정부들, 민간 단체들, 종교 단체들 할 것 없이 지원의 손길에 나서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 골란 공원을 통해서 시리아하고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어서 아주 최고의 그 적성국으로 앙숙인 이스라엘도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도 초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단체들도 뭐 그렇고 또 우리 부산시도 긴급 구호금을 10만 달러를 비롯해서 상당히 그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러니까 뭐 지방 정부 를 막론하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딛는데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네, 갖고 네, 또 구호 활동을 네.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지구촌 전체가 이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 재난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럴 때야말로 뭐 인도주의, 인간의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을 발현해서 인류애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종교나 이념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관계를 떠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구인의 모습이 아닌가. 아주 이 무한한 우주에서 아주 조그만한 별에 불과하지만 이 초록별 위에서 아웅다웅 살지만 그래도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렇게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 또 보여주고 있죠. 뭐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이 띄운 정찰용 풍선을 격추시키고 이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면서 그렇죠. 국제사회가 또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2월 2일이었죠. 미국의 북서부 지역에 그 캐나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몬태나주에 중국제 무인 정찰 풍선이 발견됐다고 이 미국 국무성이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영토에 들어오면서 그 항로가 미국의 핵 미사일 경납고 같은 이런 미국의 주요 전략적인 거점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또 결국 미국 영토를 벗어나서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시점에 여전히 미국 영공에 있을 때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해의 수직으로 이렇게 위에 상공이니까 네. 국제법적으로 미국의 영공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또 미국은 즉시 바다에서 그 잔해를 수거해서 이 풍선이 역시 중국 정부 산하 중국 과학원의 그 우주기술 연구기관이 개발한 어떤 중국 군과 민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정찰 풍선이고 또 중국군의 우주와 사이버 분야를 담당하는 전략 지원 부대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해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중국 쪽의 입장은 기상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용 풍선이다라는 게 네, 이제 그들의 맞습니다. 주장인 네, 거죠. 그런데 민간 시설에 대한 격추를 하면서 이렇게 뭐 거의 10억 넘게 돈을 쓰면서 네, 제트기까지 요격을 하는 그런 네, 수준으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네. 아무튼 그리고 이런 풍선을 미국도 중국에 보낸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예, 있는 것 뭐 같은데. 그런 뉴스도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중국은 미국이 최초의 정찰 풍선을 이야기하고 미국 영공에 침입했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네. 그건 맞다. 중국 거다.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중국 민간의 재산이니까 좀 잘 현명하게 처리해 달라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풍선이 중국 미국의 네. 영토를 벗어나서 영해 안에 있을 때 격추를 해버린 거고 실질적으로 중국군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측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중국의 설명에 대해서 뭐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 굽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처음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은 2월 5일하고 6일에 양일에 걸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을 해서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을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일로 완전히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2월 4일에 첫 번째 이 그 풍선을 격추시킨 이후에도 이 풍선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발견이 돼서 10일에는 알래스카, 11일에는 알래스카하고 인접해 있는 캐나다의 유콘 지역, 그리고 또 12일에는 미국의 잘 아시는 5대해 중에 그 호 중에 하나의 휴런호 상공에서 연이어서 격추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미국뿐이나 또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인도나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일본, 콜롬비아 등 뭐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정찰 활동을 해왔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중국에서는 이 풍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완전히 민간용으로 이제 중국 정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없다고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런데 중국에서는 민간용이고 그렇죠. 일회성이고라고 네, 네,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지금 어긋났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네, 네, 빠져들고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미국과 중국이 이걸로 인해서 네, 또 네. 다른 충돌, 안 그래도 이제 반도체로 인한 충돌이 있고 있는데 네, 네, 네. 더 크게 맞습니다. 충돌을 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미중의 최근에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이 네. 이거 기름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고 조금 국제사회가 긴장하는 모습인데 네.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네. 첫 번째는 영공 침입 문제인데요. 민간이든 정부든 일단 주권 국가의 어떤 영토, 영해, 영공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주권 침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긴급 상황이라도 미리 통보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주권 침입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정황상 뭐 양해를 구하거나 뭐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주권에 대한 침입인 것은 분명한 거고요. 네. 둘째로는 이제 중국의 경우에 이제 군과 민의 경계가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격추한 경찰 풍선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완전히 민간이고 민간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중국 군에 의해서 운영된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업들이나 모든 이제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조적으로 통제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중국 내에 있는 해외 기업이라 할지라도 일정 규모가 되고 거기에 공산당 직원들이 몇 명 이상 되면 공산당 세포가 법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보장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 내에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있어서 아무리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중국 정부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국의 좀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정부와 민간의 이 모호한 경계를 사실은 외교적으로 중국이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 민간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이웃 국가들의 영해를 침입해서 조업 활동을 할 때 이게 그 민간의 조업 활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 주변 국가에서는 이게 중국 군의 계획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다. 그렇죠. 안보 차원에서 반응을 하는데 이런 어떤 회색 지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풍선을 띄워서 감시를 이렇게 정찰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예, 예. 근데 그만 이유가 있지 이게 않겠습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성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물론 인공위성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뭐 로켓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버금가는 기술을 중국이 가지고 있지만 이게 우주 공간에서 같은 카메라면 우주 공간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대기권 내에서 훨씬 가까우니까 촬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하게 촬영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보다 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그렇죠. 기술도 뭐 훨씬 용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가성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대기권은 국제협약상 어떤 국가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 대기권에 인공위성을 얼마든지 올려도 그거에 대해서는 클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권 아래에 이제 대기권에는 이게 영공이라는 개념이 영해와 영토 수직으로 상승하는 대기권까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술이 있어도 좀 이제 개발도상국들도 이런 기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영해 침입이 되기 때문에 감히 이런 활동을 못 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이런 활동을 한 것이죠. 더구나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중 사이에 상당히 그 갈등의 소지가 계속 남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들 워낙 잘해서 아마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언뜻 해보긴 한번 합니다. 테스트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간을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